안녕하세요. 우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건수번니 TV 건수번니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면요. 저는 워킹맘입니다. 아주 작은 24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하고 싶긴 한데 이걸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새벽 6시 반. 어, 딸이 자고 있는 동안 일어나자마자 바로 비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잘 주무셨는지가 궁금하군요. 네. 커피 한잔 하고 새 힘을 내서 지금부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할수록 면역력이 올라가는 면역력 다이어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젊을 때 참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보았습니다. 강냉이 같은 것들만 주구장창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고 고기 위주의 단백질 같은 것들만 먹는 저탄고지 같은 것들도 해봤었고, 그리고 또 내가 뭐 해봤더라? 야채를 열심히 먹는 마녀 스프 다이어트도 해봤습니다. 결론은요? 저는 체중이 크게 변하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제 체중 그대로를 유지하고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요요가 항상 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40살이 넘었는데요. 40살이 넘어가다 보니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첫째는 밥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굶어가면서 힘이 없는 상태가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둘째는 뭔가 이제 건강하기를 바라지 막 이렇게 모델처럼 날씬하고 막 그런 걸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머리 좀 덜 빠졌으면 좋겠고, 김이 좀 덜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있잖아요. 체중도 일정 부분, 지금 제 체중 그대로 유지하면 그걸로 땡깁니다.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은 아마 나는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강하게 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올라가는 다이어트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워낙 너무 극단적인 젊은 사람들을 위한 다이어트만이 막 공개되다 보니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나 칼로리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살이 내가 빼고 싶은 만큼만 빼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단기간은 좀 그렇지만 적당한 속도로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살도 많이 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저희 어머니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머니가 지난 코로나 때 제가 무급휴직을 좀 했거든요. 무급휴직을 하고 난 후 그때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께 밥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이렇게 다이어트 코칭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3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10kg이나 감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이건 비단 체중 감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쭉 살아가시는 동안 기본 면역력의 바탕이 되는, 기본 체력의 바탕이 되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바탕 중의 바탕, 그 습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0대 중반에는 제가 아까 밥심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식의 다이어트는 체력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걸그룹처럼 하루 고구마 반쪽 그리고 계란 몇 개 먹고 버틸 수 있겠어요? 체력이 좀 체력이 아니라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열량들이 있습니다. 그 열량은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생활이 가능한 거죠. 또 저탄고지나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좋은 체중을 급격하게 뺄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노화가 진행되는 35세 이상부터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건강의 득보다 조금 잃을 것들이 더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학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간헐적 다이어트를 제외하고 다른 초저열량식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서 그러면 아예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체중이 정상보다 많을 경우에 잃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뭡니까? 중풍,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중풍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풍은 둘 다 혈관 질환입니다. 이 혈관 질환은 갑자기 이제 손발에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감각이 좀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좀 어눌하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옛날에 그 인턴 시절에 응급실에 근무할 때는 한 번씩 그 갑자기 밥 먹는데 손에 힘이 빠져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머리에는 머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 중 한 개가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혀버리거나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중풍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에는 반쪽 몸의 뇌의 반대편 방향의 운동을 담당하는 그 신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뭐냐면 머리에 좀 전에는 머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혔다 했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는 그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 심근경색은 초응급질환입니다. 근데 뭐 뇌졸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코끼리가 누르는 것처럼 뭔가 심장이 아프다거나 답답하다거나 하다가 풀리고 쭉 하다가 풀리고 아니면 종래에 심근경색이 되면 그 혈관이 완전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119를 부르셔서 응급실로 직행하셔야 됩니다. 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 죽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달려가세요.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이게 40 플러스의 다이어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젊을 때와는 달리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복부둘레. 둘째, 고중성 지방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나 낮나 한 겁니다. 낮은 H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 중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낮은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당, 당뇨기가 있나 없나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 세 가지에 해당되면 그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 있을 경우에는 그 합병증이 발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무려 2배 이상 높고요.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무려 10배, 10배가 높습니다. 따라서 딱 체크해 보시고, 제가 이걸 그 유튜브 밑에 설명란에 이 진단 항목들과 그 기준에 대해 적어 놓을 테니까 이 중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고, 내가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관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항목들 중 한 가지가 바로 복부둘레예요. 이 복부둘레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40 플러스 인구들의 복부둘레는, 비만은 복부둘레와 아주 내장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복부만 굉장히 좀, 팔다리는 되게 가는데 복부만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있을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 플러스 우리 시청자분들의 다이어트의 절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첫째는 건강을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올려줘서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겠죠. 40 넘어가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가 생산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해야 되고 하면 못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셋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면역력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고, 굶지 않아야 되고, 또 면역력이 올라가는 그런 대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지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장이 우리의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능학적 관점, 또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 주제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긴 주제예요. 벌써 13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떼서 대장 면역과 우리의 면역력의 상관관계, 그리고 대장이 건강하면 왜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세로토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면역력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미밥 같은 통곡물 주식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 현미밥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영양소 저런 영양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현미밥은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현미가 있으면 그 바깥층, 맨 바깥층만 뜯어낸 거기 때문에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장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 현미밥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섬유질 같은 것들이 유산균이라는 우리 뱃속에 우리 유익균들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뚱보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균들이 뱃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유해균들. 그 유해균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현미밥 같은 걸 현미밥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뚱보균들이 우리 배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뚱보균들이 뚱뚱하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해균들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면역력을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 아침 저녁으로 생과일 채소를 챙겨 먹는다. 절대 여기 주의하실 건 가공된 음식은 안 돼요. 좋지 않습니다. 생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섬유질, 각종 비타민들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요즘 이런 뭐 효소나 아니면 뭐 비타민들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집에 텃밭이 있으면 텃밭 가꾸세요. 그 텃밭에 여러 가지 야채들, 방울토마토 그런 것들을 딱 심어 놓으시고 아침마다 그걸 탁 수확해서 먹으면 깻잎, 상추 이런 것들 엄청나게 잘 자라거든요. 그걸 탁탁탁탁탁 아침에 뜯어가지고 먹으시는 것만으로 해도 짱입니다. 그거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유기농 먹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에코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 식재료와 내가 먹는 것 사이의 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 농산물들은 에코마일리지가 굉장히 먼 겁니다. 뭐 아보카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에코마일리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양소가 굉장히 보존돼서 온다는 법칙이 없죠. 그리고 또 오는 중에 그걸 안 상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뿌렸을 가능성도 크고 해서 신토불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먹거리, 특히 내가 기른 먹거리라는 뭐 그만할 아예 없죠. 완전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셋째, 효소와 유산균 매일 챙겨 먹는다.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생야채, 요거트, 된장, 김치, 기타 등등 단 소금 양은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그게 이제 물을 자꾸 먹게 돼요. 그 부종이 이제 나중에 체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조절하셔야 되고 건강으로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제 생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염분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좀 너무 과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아마 그 소금을 적게 쓰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하루 2번 채소 스프를 챙겨 먹는다. 이거 장 청소와 관계가 되는 건데요. 채소 스프 뭐 옛날에 마녀 스프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소개되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채소 스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채소 스프를 먹게 되면 여기는 사실은 한번 여러 가지 뭐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파프리카, 양파 같은 것들을 넣어서 끓여 놓은 거기 때문에 식전에 마시게 되면 굉장한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체중을 막 급격하게 빼고 싶지 않으시면 요 파트 채소 스프는 좀 빼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단시간 내에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 더 이상 이 살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반드시 채소 스프를 끓여 놓고 하루 매 끼니 때마다 밥 드시기 전에 약간 한 공기 내지는 반 공기 정도를 먹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쭉쭉 빠지죠. 장담합니다. 5번째, 매일 30분 걷기. 우리 40 넘어간 분들은 운동을 헬스장 막 끊어놓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막 만드시고 막 이제 그죠? 20대보다 좋은 몸매를 가지시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저도 못해요. 저도 이제 헬스장 끊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고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매일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30분을 걷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뭐 자연을 보면서 걸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러닝머신을 집에다 들여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책상 바로 맞은편에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뭔가를 글을 쓴다거나 뭔가를 하고 나서 애가 잘 때 저는 반드시 30분 정도는 걷습니다. 물론 땀이 줄줄 흐르고 난리나죠. 하지만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들이시면 하루 걸을 때랑 안 걸을 때가 차라리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골반 교정 체조 5분, 코어 근육 운동 5분, 근육 운동 5분 정도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나중에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제가 방금 4번까지 얘기한 이 식습관만 고쳐도 배에 있는 뚱보균들이 해결되고 또 유산균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고 장이 그 먹은 쪽쪽 이제 아침에 배변을 만들기 때문에 아침에 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플러스 저희 어머니는 운동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면역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습관 플러스 운동이 가미가 되면 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설탕.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설탕, 유제품, 가공 탄수화물, 튀김, 간식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서서히 줄여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탄수화물로 만든 이제 케이크, 거기는 버터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그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건수번이는 옛날엔 무척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케이크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서서히 입맛이 바뀌게 되는 거고, 매우 좋아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걸 못 먹는다고 하면 슬프죠. 인생의 낙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4가지 식습관으로 고쳐나가시도록 서서히 노력하다 보면 입맛이 바뀝니다. 이제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져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음식 정말 좋아하셨어요. 설탕 들어간 거, 밀가루 들어간 거, 치킨, 이런 것들, 케이크 좋아하셨는데, 요 다이어트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현미밥을 해드리고, 야채를 드시도록 종용을 하고, 효소 유산균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음식들을 별로 몸에서 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의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예요. 대신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 견과류, 스무디 이런 걸로 대체해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강 스무디 만드는 법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7째. 매일 5분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내 모습 떠올리며 명상하기. 하루 5분이라는 시간은 24시간 중에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5분을 따로 떼놔서 고요하게 명상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긍정 심리학 하시는 분들 이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너무 긴 주제다 보니까 오늘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매일 5분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5분 정도 눈을 감고 날씬해지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숨 쉬는 거, 내 그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팔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상상하면서 쫙 앉아서 있어 보세요. 5분만.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숨 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자, 8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 먹고 12시간 공복 지키기. 12시간의 공복이라는 거, 이제 뭐 간헐적 단식에도 공복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간헐적 단식 실천 못합니다. 왜냐면 굶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먹었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이후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위장 기능이 그걸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둘째는 그 굶는 시간 동안 또 너무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칙적인 뭔가가 좋지, 이제 막 너무 극단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힘든데, 근데 그 컨셉 중에서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지만, 그 공복 시간 동에 우리 몸에 해독작용이 일어납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몸에 쌓여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쓸데없이 쌓여있는 내장지방이 태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12시간의 공복작용입니다. 그리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녁에 야식 먹고 자면 아침에 굉장히 찌뿌둥합니다. 피곤해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복 지켜보자고요. 별로 6시에 저녁 먹고 공복 지키는 거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9째, 사람이 너무 몰아세우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 정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지켜나가야 할 건강한 식습관을 이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건강하게 먹어서 이제 체중도 내가 원하는 체중으로 단아한 체중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 한다고 해서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이런 식으로 자꾸 실천을 하고 습관을 바꿔나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살 엄청나게 찌는 고칼로리의 아주 단 음식들, 치킨 음식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크게 땡기진 않습니다.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하지만 치팅데이 정해놓고 드시고 싶었던 거 드세요.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이죠. 자, 요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블로그로 간단히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벌써 27분이에요. 지겨워서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넛지에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습관을 만들 때,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 건데, 습관을 만들 때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실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기 좋도록 딱 전략적으로 뭔가 내 옆구리를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쿡쿡 찌를 수 있는 전략을 그 습관적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첫째, 냉장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냉장고가 지저분하게 오만 것들이 다 있고, 또 굉장히 손쉽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간식들이 즐비해 있고, 야채는 먹기 힘들게 막 통째로 그냥 장 사다 놨는데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할 때마다 씻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하기 힘듭니다. 특히 40+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이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인도 그렇고 그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런 거 힘듭니다. 첫째, 냉장고 정리 반드시 하십시오. 둘째, 그럼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가 있겠죠? 거기에 매주 1회 장을 봐서 건강한 식재료들로 채워놨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현미밥을 먹으려면 일단 현미 사야겠죠? 현미밥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저처럼 발화현미 사서 드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둘째, 뭐 야채 같은 것들 장을 보시고, 또 뭐 기타 뭐 견과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거 먹어야 할 것들은 딱 장을 봐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소분해서
이걸 자꾸 넣어놔야 돼요. 냉장고에. 딱 먹기 좋게 탁탁탁탁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야채 스프도 끓여놔야 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아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야채 스프를 끓여서 그걸 할 때마다 그 재료를 준비해서 끓인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솥 끓여놔요. 끓여놓고 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운동하기 쉬운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저처럼 아예 러닝머신을 방에 들여다 놓던지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산책하러 나가든지 뭐 기타 등등 딱 세팅을 딱 운동복을 딱 옆에 갖다 놓던지 딱 봤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다이어트 버디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친구. 뭐 그게 랜선상의 친구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직접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있다면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같이 해보자. 장도 같이 보러 가도 좋고 오늘 어떻게 했는지 카톡으로 실천 사항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천을 해봐도 좋고요. 아, 오늘 뜻하지 않게 내용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말 믿고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10kg? 무슨 일이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꼭 성공하시면 저한테 한턱 내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착하니.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